피자 시장에 대해서 조사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1인 피자가 있으면 먹겠다라는 사람이 80%예요. 근데 실제로 까보면 혼자서 피자를 먹는 사람은 8%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보면 너무 비싸서, 너무 커서, 다양하지 않아서 이 세 가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먹을 때 한 메뉴로 이제 물릴 때까지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감자 피자 하나 시키면 다시는 감자 먹고 싶지 않지. 혼자 먹으면. 너무 많아요. 너무 커. 그럼 이거 어떻게 크게 먹어? 3만 원짜리 한 판이면 혼자 먹기는 좀 그렇고 둘이 시켜 먹기도 조금 애매하긴 하죠. 그리고 둘의 식성이 꼭 갈린다 거기서. 맥도날드를 좋아하는데 이제 피자도 그에 못지않게 좋아하지만 훨씬 더 사이클이 느리잖아요. 아마 다 대부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자를 다시 먹는 쿨타임이 길죠. 그렇죠. 한 번 먹고 다음번 네네. 먹을 때. 근데 이제 그게 물론 피자가 좀 더 헤비한 그런 음식이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소비 행태에 더 영향이 크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먹을 때 뭐 사람들도 모여야 되고, 그렇지. 또 가격도 뭐 3만 원 정도 써야 되고, 그다음에 뭐 1시간 가까이 기다려서 막 이렇게 세팅해놓고 각 잡고 먹어야 되다 보니까 맥도날드에서 피자를 팔면 그래도 햄버거 3번 먹을 때 피자 한 번은 먹지 않을까? 소비가 더 자주 일어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피자 파는 맥도날드를 만들어야겠다. 이제 그렇게 피자 파는 맥도날드. 피자를 선택을 하게 된 거고요. 이제 그래서 창업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피자라는 음식이 그 AI나 로봇 기술이랑 되게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피자 스타트업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리 제일 많이 먹는 음식이에요. 피자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는 음식 1번이 피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사후에 네. 천운이 좀 있었다. 시장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하고 힙한 스타트업을 파헤칩니다. 네, 스타트업의 머릿속을 파헤치는 프로들. 예, 똘똘이소 호슈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머프의 스머페트 박하윤입니다. 네, 저는 투더리 스머프 2%입니다. 네, 스머프는 매주 한 겹씩 골라서 그 스타트업의 대표님을 모시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창업 스토리부터 이른바 떡상을 한 그 순간까지 파헤쳐보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여기 한 분 더 출연하시죠. 이 보석 같은 스타트업을 발굴하신 투자 심사역도 함께 나오셔서 재미있는 기업 이야기 도와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회사는요. 어딘가요? 따끈따끈한 피자집을 피자집이 스타트업이에요? 네. 운영하시는 소개해 주시죠. 스타트업 예. 대표님이신데요. 피자도 이제 1인 피자 시대다. 혼자 먹는 피자, 고피자입니다. 고피자의 임재원 대표님 그리고 투자를 해주신 빅베이슨 캐피탈의 윤필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고피자에서 나오셨구나. 저희 고피자는 이제 1인 피자 브랜드로 제일 잘 알려져 있고요. 지금 한국을 포함해서 5개국에 매장 160개 운영하고 있고 그 피자를 좀 만드는 방식을 혁신하는 뭐 푸드테크 스타트업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피자 대표를 맡고 있는 임재원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사장님. 네, 맞습니다. 방금 전에 푸드테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일반적인 좀 피자 프랜차이즈하고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1인 피자라고 내세우는 것도 그렇고 어떤 네. 점이 있을까요? 저는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 파전 드시듯이 드셔서 그래요. 들어가서 혹시 막걸리 주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니라- 콜라 말고 막걸리 없니 이러고. 그게 아니라 피자에 무슨 혁신?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진땀이 나네요. 그 뭐 피자라는 게 뭐 누가 제가 창업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피자가 왜 항상 비싸고 크고 오래 기다려야 되는가? 햄버거처럼 빠르게 혼자서 싸게 먹을 수 없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거를 한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야 그게 무슨 아이디어야 누가 생각 못해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저랑 함께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코파운더가 없는데요. 그걸 이제 들여다 보면 사실은 그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지만 세상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작은 피자. 네. 그리고 빠르고 싼 피자. 근데 그게 그 사실 피자를 만드는 방식에 다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스타트업으로 불리고 뭐 어떻게 보면 푸드테크라는 단어를 입게 된 것도 그 피자를 만드는 방식에 있어서 모든 과정을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접목해서 나름 혁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이제 1인 피자가 나온 거고 이 만드는 방식이 굉장히 확장성 있고 쉽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에도 성공적으로 좀 진출을 빨리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만드는 방식을 조금 뭐 간소화했던지 네. 어떤 기술을 사용을 해서 크기도 1인 피자가 좀 줄어들었을 것 같고 네.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네, 말씀하시는 걸로만 들어서는 네. 가격이 어떤가요? 저희가 국내에서는 피자를 먹고 싶다 했을 때 제일 싼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아우. 저희가 지금 매장에 가시면 매장이랑 배달가가 조금 다른데요. 뭐 배달비도 있고 매장에 가시면 4,900원에 피자를 드실 수 있고요. 오. 네. 저희가 진출해 있는 국가 중에 인도에서는 99루피 하나로 약 1,600원 정도의 피자를 이용하실 수 있고 오. 싱가포르에서는 한 6,900원 정도부터 피자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작진 않아요. 제가 여기 가져왔는데 네. 피자 모형입니다. 드실 수는 없고요. 네. 오, 저게 1인분이에요? 네, 큰데요, 인분이 꽤 저거? 큽니다. 아, 저건 네. 2인분이지. 나 저거 둘이 나눠 먹어요 항상. 다 못 어. 먹어. 못 먹어. 저거 저희가 못 이제 먹어. 저거 잘 못 보이나요? 먹어요? 네네. 저거 먹죠. 에이 이거 에이. 먹죠. 몸매 관리하려고 저 두 조각도 안 드시잖아요. 아니요, 저도 알아요. 저 두 판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지만 10대 아니시죠? 네. 10대 친구들은 네. 두 판도 먹어요. 네. 근데 저희 타겟 고객이 이제 네. 10대, 20대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들한테 뭐 아. 적당하거나 조금 부족하다라는 평을 받아요. 이게 부족하다고요? 네, 10대 친구들한테. 역시 10대. 네. 1인분이? 네, 이 사이즈가. 야. 근데 이제 20대, 30대 넘어가면 사실은 생각보다 너무 많다. 예, 저희 뭐 윤필구 대표님도 좀 양을 줄이는 게 좋지 않느냐. 뭐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그러니까 본인이 드시기에 많은. 그러면 저게 햄버거 하나, 네, 맥도날드 햄버거 하나에 네. 들어가는 뭐 재료의 양이나 칼로리에 비해서 어때요? 양이 실제로도 많아요? 실제로도 많죠. 네, 그리고 어. 가격도 뭐 맥도날드에 비해서는 한 30% 정도 비싸니까요. 저희는 뭐 버거킹이나 조금 더 그 어떻게 보면 고가의 햄버거들이랑 비슷한데 중량으로 봤을 때 일반 뭐 라지 사이즈 피자의 한 반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얼마예요? 요게 지금 CGV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네. 이게 7,400원. 7,400원짜리. 아. 고피자 가게에서도 7,400원. 요게 고피자 가게에는 없는 CGV 특별 메뉴인데 아. 네, 뭐 7,400원에 판매하고 있고 저희 대부분의 메뉴들이 다 6,000원에서 6,000원, 7,000원. 7,000원. 네, 좀 비싼 거는 뭐 8,000원 뭐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상자 디자인이 예쁜 것 같아요. 되게 맞아. 취향이 글로벌하시네요. 저 네. 한국적 디자인 아니거든요. 제가 어. 봤을 때는. 일단 하나 잘 받아 보셨습니다. 갖고 가서 화장품통으로 쓰세요.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디자인 하신 분이 하이브 네. 출신이십니다. 아, 저희 몰라보셨네요. 그 아. 디자인 총괄하는 아. 이사님께서 라인이나 카카오, 뭐 하이브에서 이제 공간 디자인 하시다가 굉장히 고급 디자인입니다. 네. 아, 박스도. 네, 박스 뭐 매장 뭐 저희 시각물들에 대해서 어쨌든 B2C 브랜드이기 때문에 뭐 푸드테크 뭐 스타트업 다 떠나서 네.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만드는데 제일 많이 투자를 합니다. 전반전 한 10분 정도에 드릴 질문은 아니지만 어차피 많이 들으셨을 질문 같아서 네. 저거 그냥 조그만 피자 만드는 건데 어려워요? 잠깐만요. 이제 앞으로 이 가격이 왜 싼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나 그래서 그 얘기는 빅베이스 캐피탈의 윤필구 대표님 소개 아, 한 드리고 다음에. 네, 다음에 알겠습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빅베이슨 캐피탈의 윤필구 대표입니다. 아, 투자하신 분이군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고피자에는 저희가 2018년에 투자를 초기부터 지금까지 3번 했고요. 아마 곧 4번째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희는 이제 실리콘밸리 기반의 벤처 캐피탈 회사고 벤처 캐피탈도 이렇게 굉장히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회사도 있고 좀 후기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초기에 좀 집중해서 투자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미국에도 투자하고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서 한국에 지금 한 40개 정도 회사 초기 기업에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고피자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예, 고피자는 이제 2018년에 이제 처음 만났는데 그때 이제 창업하신 지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을 시점에 저희 심사역이 이렇게 그 발굴을 해서 이제 미팅을 어레인지를 해서 이제 저희 사무실로 이제 미팅을 하러 오셨죠. 윤 대표님은 그때도 대표. 예, 제가 창업한 회사니까 제가 늘 대표입니다. 처음부터. 예. 네. 그래서 이제 피칭을 이제 하러 오셨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피칭 미팅처럼 이제 진행을 되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사실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템이 피자니까. 뭐 저희 그래도 벤처 캐피탈인데 뭐 어쩌라고. IT 기업에 주셔야 될것 우리 같은데, 친구가 이제 예. 피자 회사 이렇게 하는데 만나보라고 해서 아유 우리 왜 요식업을 가져오냐. 저는 이제 좀 약간 불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네, 좀 죄송한데 아니 우리도 야, 자율주행 뭐 블록체인 뭐 이런 거 가야지 뭐 배터리 네, 이런 거 있지 뭐 이런 거 않습니까? 가야지 왜 뭐 요식업을 가져오냐. 근데 뭐 훌륭한 회사니까 빨리 만나보래요. 그래서 만나러 가서 이 피칭을 다 들었어요. 근데 뭐 되게 훌륭하시고 뭐 고생도 하시고 뭐 사업 스토리 이제 쭉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피자를 또 가져오셨어요. 그때 진짜 먹을 수 있는 피자 모형이 아니라 진짜 피자를 가져오셨어요. 근데 네. 저는 이제 그것도 안 먹고 이렇게 그냥 멀뚱멀뚱 그냥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 있던 심사역이 이제 좀 민망했는지 그래 좀 가져오셨으니까 좀 드셔보시라고 이렇게 들이밀면서 네, 그래서 이렇게 뭐 먹어도 먹었는데? 안 돼. 뭐 그냥 뭐 먹을 만은 합니다. 뭐 제가 뭐 피자를 좋아하는 뭐 이렇게 스타일은 아닌데 그냥 뭐 투자하셨는데 먹을만 합니다라는 표현은 조금 맛이 아니라. 옆에 대표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때 그때 이후로 당시에는, 당시에는 지금 이제 엄청 많이 발전을 이제 지금 했죠. 진짜 맛있죠. 초기 버전. 초기 버전. 초기에는 맛이 없었어요? 아니 먹을만 했어요. 네, 18년도에는 솔직히 좀 맛이 없었습니다. 피자를 맛없게 하기도 어렵잖아요. 뭐 어쨌는데. 저희가 만드는 걸 쉽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 이제 대충 여러 가지 만들었다? 희노애락이 있는데 네, 뭐 18년도에는 부족함을 베타 인정합니다. 버전은 그 버그만 안 생기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베타 버전. 피자를 뭐 얼마나 더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뭐 먹어보고 아니, 뭐 그냥 뭐 맛은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정도 수준.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투자를 할까 말까. 이제 그 섹터 방향 뭐 요식업 이쪽 보면 사실 안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이제 제가 판단했던 거는 이제 대표님이 워낙 훌륭하시고 뭔가 좀 그 미래 때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약간 뭐 이 피자를 패스트푸드처럼 만들겠다라는 그런 비전이 좀 되게 확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많이는 말고 조금만 투자하자. 조금만 일단 해보고 천추에 한이셨겠는데요. 지금 오시고 나오신 걸 보니까 얼마 그때 많이 했어야 되는데. 1억, 처음에 1억. 네, 처음에 1억? 1억을 이제 조금만 해보자. 그래서 1억을 하고 좀 지켜보기로 한 거죠. 그게 대략 얼마쯤 투자 받으러 오셨었는데 1억 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보통 그 당시 한 5억 내외를 5억 투자한 게 내외를. 했는데 이제 20% 마신 거네요. 죄송합니다. 더 했어야 되는데. 새가슴. 네, 그랬는데 네. 뭐 그 뒤에도 계속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고 나면 이제 월별로 이제 그 이제 리포트를 받습니다. 월별 이제 뭐 업데이트 같은 것들. 그래서 이제 한 두어 달을 받았어요. 그 이제 뭐 그 달에 무슨 프로그레스가 있었는지를.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이 대표님의 실행력이 네.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벌어진 일인데 뭐 전사 워크샵, 그 다음에 해외 그 뭐 지사 뚫는다고 해외 출장, 그 다음에 도우 공장 뭐 어디다 뭐 설립하고 뭐 이런 일들을 뭐 한 달 안에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는 뭔가 그 대표가 한 3명쯤 되는 창업자 한 3명쯤 되는 회사 같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때 이제 제가 심사장한테 주문을 했죠. 투자를 더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했으니 구주를 빨리 어디서 살 수 있는 데를 가져와라. 근데 여기 이제 다행히 또 엔젤 투자자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엔젤 투자분들 또 이렇게 엑시트를 또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엔젤 분들 걸 이제 긁어 모아서 몇 억을 이제 더 구주를 이제 더 했죠. 임재원 대표님 왜 네. 그렇게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 당시? 지금도 열심히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음식을 팔고 있고 되게 겉으로는 심플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에요. B2C 브랜드니까. 네. 근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전선이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완전히 다른 영역의 그 사업을 동시에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장을 2,000평짜리 공장을 갖고 있는데 그거 공장 하나만으로도 사실 사업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자동화 공장 수준입니다. 그래서 도우 피자 공장입니다. 재료, 네. 밀가루 반죽 구워서 맞습니다. 내는. 그래서 그 공장이 있고 저희가 화덕과 여러 기계를 만드는 또 주방 설비하는 그래. 또 피자 기술이 장난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그 화덕을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뭐 기계를 판매하는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는데 프랜차이즈마다 그 기계 보내줘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R&D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런 브랜딩이나 실제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맛을 개발하기 위한 기본적인 외식업의 또 조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AI나 로보틱스 같은 이제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기술을 개발한 개발자 조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모든 사업들이 사실 여러 개의 분야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거긴 한데 저희는 이제 식품공학, 뭐 기계공학, 어떻게 보면 그 저기 로봇공학, AI공학까지 이제 다 같이 하다 보니까 와, 좀 그 그렇구나. 하는 일들이 많은 거죠. 종류가 많은 거죠. 그리고 해외도 나가야 되고.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었고 네, 그렇습니다. 리포트에는 적을 게 워낙 많았다 그래서 한 10장을 적어 오신 거예요. 보통 오. 이제 저희가 네. 투자한 회사들한테 이제 다 한 달 동안 리포트를 뭐 했는지. 봤는데 뭐 그냥 대충 그냥 짤막하게 그냥 뭐 이메일로 한 뭐 두어 문단 그냥 이렇게 써서 보내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한 달 사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니까. 네. 근데 이렇게 뭐 거의 뭐 정말 무슨 리포트 무슨 뭐 과제 오. 리포트처럼 뭐 한 10장 넘게 와. 쫙 채워갖고 근데 그 내용이 다 정말 한 일들이에요. 실제 벌어진 뭐 공장을 셋업하시고 뭐 전사 어디 가서 사진 찍고 뭐 이런 일들을 막 한 달 내에 막 해보시니까 이분은 정말 그 실행력이 아. 국가대표다. 그래서 피자에서 잘 안 되더라도 뭐라도 할 뭐라도 뿐이니까 하죠. 빨리 투자 더 하자. 저는 저거 안 하셨으면 그 유튜브 하시면 딱이에요. 여러분들 보통 그 소재 발굴이 발로 뛰는 거 필요하거든요. 다른 투자사에서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고물상 했어도 왜 평탄은 쳤을 것 같다. 근데 왜 피자에 네. 꽂히셨어요? 저는 이제 그 맥도날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도 뭐 일주일에 2-3번씩 먹는데요. 그 피자보다 더 드시네요. 고피자를 더 많이 먹습니다. 아, 고피자 조금 더 매일 드세요? 먹습니다. 네. 그래서 맥도날드 빠질 뻔했는데 맥도날드를 좋아하는데 이제 피자도 그에 못지않게 좋아하지만 훨씬 더 사이클이 느리잖아요. 아마 다 대부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자를 다시 먹는 쿨 타임이 길죠. 그렇죠. 한 번 먹고 다음 번 먹을 네네. 때. 근데 이제 그게 예. 물론 피자가 좀 더 헤비한 그런 음식이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소비 행태에 더 영향이 크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먹을 때 뭐 사람들도 모여야 되고 그렇지. 또 가격도 뭐 3만 원 정도 써야 되고 그다음에 뭐 1시간 가까이 기다려서 막 이렇게 세팅해 놓고 각 잡고 먹어야 되다 보니까 맥도날드에서 피자를 팔면 그래도 햄버거 3번 먹을 때 피자 한 번은 먹지 않을까? 소비가 더 자주 일어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피자 파는 맥도날드를 만들어야겠다. 이제 그렇게 피자 파는 맥주. 피자를 선택을 하게 된 거고요. 이제 그래서 창업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피자라는 음식이 그 AI나 로봇 기술이랑 되게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피자 스타트업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리 제일 많이 먹는 음식이에요. 피자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는 음식 1번이 피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사후에 네. 천운이 좀 있었다. 피자를 시장이 선택한 생각보다는 크구나. 게. 네, 시장도 크고 치킨이 아니었습니까? 치킨은 사실 뭐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치킨의 종류가 많으니까 뭐 닭을 소비한다고 하면은 그게 더 크겠지만 삼계탕부터 네. 백숙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많긴 하죠. 네. 근데 그 빅베이슨 캐피탈 윤필구 대표님 제가 말씀 중에 돌려왔네요, 잠깐 맞아요. 들렸던 게 있는데 네. 예. 빅베이스 캐피탈도 창업을 하셨어요? 아 예, 제가 한 9년 전쯤에 그 펀드를 창업을 한 회사입니다. 두 분 다 창업자시네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실제 스타트업이 훨씬 어렵죠. 이런 펀드 사업보다. 예. 뭐 저도 창업자이긴 한데 저희가 보기에도 그렇게 보여요. 얼굴에 그냥 기름기가 흐릅니까? 그건 아닌데 좀 쉬워 보여요. 예. 표정이 너무 여유롭긴 합니다. 여유롭긴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도 뭐 새벽에 문자하면 항상 다 답장하시고 저랑 똑같이 책가방 메고 다니시고 똑같이 네, 창업자들은 꼭 그렇게 등딱지를 하나씩 메고 다니거든요. 항상 보여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니까 컴퓨터랑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자료들을 갖고 다니는데 대표님 새벽에 문자 보내시면 저 미국에 있을 때 낮이니까 그래서 답하는 거고요. 네.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제 시간을 이제 한국과 미국 이제 양분해서 쓰다 보니까 여기 있을 때 반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미국 반. 스타트업도 직접 투자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한국에 있는데 또 이제 글로벌로 나가는 이런 훌륭한 회사에 또 이제 투자를 하고요. 피자는 잘 모르겠고 대표가 장난이 아니다. 네. 그래서 투자를 하셨고. 예. 그 이후에도 계속 지금까지 이제 뭐 추가 투자도 하고 예. 뭐 끌려가기도 하고. 예. 뭐, 예. 그 이게 사실 이제 뭐 투자자 입장에서 네. 어떤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도대체 뭐 스타트업 투자 결정할 때 뭘 보고 투자를 하냐, 뭐 재무제표를 분석을 하느냐, 뭐 시장 상황을 보느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사실 그 초기에 뭐 물론 이제 저희가 아이템이나 뭐 기술성 뭐 이런 것도 보지만 사실 또 제일 중요한 게 누가 하느냐, 그 사람이 누구냐가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템보다도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템은 중간에 바꿀 수가 있어요. 뭐 이거 하다가 요새 뭐 피봇이라는 말 많이 유행했잖아요. 네. 뭐 이렇게 하다가 아니면 방향 바꿔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러다가 대박 터지면 이제 잘 되는 건데 그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 창업자가 누구냐, 그 사람의 성향이나 기질이나 백그라운드나 이런 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고피자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피자 자체에다 배팅을 했다기보다 임재원 대표님의 배팅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임 대표님이 피자하다가 저희 치킨 갈래요. 뭐 그러면 그러면 밀어드려야죠. 와. 무조건 밀어드려야죠. 뭘 하셔도 잘하실 분이니까. VC 하신다 그러면 VC 하신다고 하시면 저랑 같이 경쟁자다. 하셔야죠. 저랑 같이. 저희 회사로 모셔야죠. 직원으로. 임 대표님 네네. 이쯤에서 이제 우리 고피자가 했다는 혁신 네.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제가 처음에 창업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처음 했던 게 피자 프랜차이즈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주말에. 근데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맡은 일이 도우 피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도우가 본사에서 냉동돼서 와요. 이렇게 밀가루 반죽이 와요. 이 반죽이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안에까지 이제 조직이 깊으니까 해동하려면 전날 그걸 다 빼놔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해동하는 냉장고가 있어요. 그걸 해동을 해놓은 걸 이제 그 다음 날 꺼내서 발효가 어느 정도 된 거를 또 상온에서 또 발효를 시킵니다. 그럼 또 그걸 기다렸다가 이제 그걸 떼가지고 이렇게 막 흐물흐물한 걸 이제 손으로 펴요. 이렇게 흐물흐물하니까 또 팬에다가 담아서 팬을 다 차곡차곡 쌓아서 그걸 또 냉장고에 넣어놔요. 이제 그러니까- 토핑만 넣고 구우면 되게. 그쵸? 예. 네, 근데 이제 준비를 시켜놓는 거죠. 전처리가 길다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24시간에서 48시간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재고 관리를 되게 잘해야 되는데 저도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완전 그냥 그 매니저가 뭐 몇 개 빼놓고 몇 개 지금 뭐 만들어야 되고 이거를 외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특히 제가 손재주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도우를 피는데 막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임이 그러니까 손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햄버거처럼 금방금방 나갈 수가 없고 햄버거 막 툭툭툭툭 하면 이제 조립해서 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도우를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었고요. 거기 안에서 그 도우에 제반된 설비부터 사람부터 두뇌부터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가니까 피자를 만들기 전에 그 기본 백지를 만드는데 그리고 이제 도우를 오븐에 집어넣는데 토핑을 하고 오븐에서 8분 동안 구워요. 일반 피자 프랜차이즈에서. 그러면 저는 햄버거 집에서는 3분에서 5분 안에 햄버거가 나오는데 오븐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간만 8분이니까 그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획기적으로 빨리 구울 방법이 필요하겠다. 이제 그 생각을 처음에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도우를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없을까? 그리고 피자를 훨씬 더 빠르게 구울 수 없을까? 이제 이 두 가지 아이디어를 얻고 거기서 나왔죠.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희가 했던 것들이 사실 이제 초벌 도우, 그 다음에 자동 화덕 개발 뭐 이런 일들로 이제 번지게 된 겁니다. 도우를 아예 그냥 토핑 얹기 직전까지 만들어서 보내주자. 네, 성형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성형한 상태로 그냥 반죽을 얼려버리면 또 해동하는데 한참 걸리고요. 네. 그 다음에 해동하면 또 흐물되잖아요. 그럼 모양이 흐트러지죠. 그러니까 살짝 구워서 이 모양을 유지하게 해주자.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 전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살짝 구워서 보내면 안 흐물하겠지. 근데 살짝 구운 상태에서는 오래 안 갈 테니까 네, 냉동을 안 시키면 네. 뭐 지금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유통 시간이 너무 짧지 않나요? 그러니까 살짝 구워서 식혀서 뭐 한 2, 3일 안에 사용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뭐 사업을 어쨌든 하려면 재고를 보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냉동까지 해서 이제 매장에서 해동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2018년도에 저희 피자가 별로 맛이 없었다는 게 그걸 만드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반죽해가지고 구워가지고 얼려서 그냥 판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만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저희 공장을 보면 완전히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빵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도우를 그 일반 반죽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 공정이거든요. 배합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버전업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편리하지만 맛도 있어졌다. 그냥 도우가 아니다. 네. 그 얘기 좀 해달라고 하면 노하우겠네요, 그죠? 파베이크 도우 이노베이션 센터라고 저희가 저희 공장을 이름을 지었고요. 그 안에서 이제 R&D를 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만드는 공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배합에서는 일반 피자 반죽을 만드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배합 구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넣었고요. 비밀 소스 같은 뭐 그런 걸로 작용을 하는 거고. 그래야 빨리 구워서 빨리 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흐트러지고. 그 결국은 이제 수분량이거든요. 가수량이라고 하는데 이게 수분이 날아가면서 빵이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네. 모든 음식들이. 아. 그러면 그 수분을 한번 구웠고 냉동했으면 사실 수분이 더 많이 날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분을 어떻게 하면 계속 얘가 안고 있게 홀드할 수 할까? 있게끔 만드느냐. 이제 그게 배합의 핵심이고요. 이제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냉동 피자도 보면 도우가 약간 구워져 있어요. 근데 그 도우를 만들 때는 이렇게 반죽을 말하자면 이불처럼 쫙 펴가지고 그 이불이 지나가면 위에서 딱딱 찍습니다. 네. 쿠키 커터 같은 걸로. 음. 그러니까 이제 국수처럼 말하자면 납작한 거를 찍어가지고 그 동그란 원형을 만들어서 그걸 구워서 조금 부풀린 다음에 냉동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한 장 한 장 직접 성형을 다 해서 그 한 장 한 장 만들어요. 그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건 시팅 방식이고 이제 이거는 한 장 한 장 성형해서 거의 수제로 만드는 방식인 거죠. 근데 뭐 1인 피자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편의점 가면 냉동 조각 피자 있거든요. 네네. 나오는 거. 맞아. 그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네. 개인적으로 냉동 피자는 뭐 그냥 먹을 만은 한데 말 그대로 끼니지 이게 막 맛있다라고 얘기하기 조금 맞아. 힘들거든요. 네네네. 뭔가 차별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은 냉동 피자는 사실 비교가 안 되는 퀄리티입니다.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도 인정이 됐고 뭐 한 예로 이제 뭐 저희가 아까 극장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극장의 모회사가 냉동 피자도 판매하는 이제 뭐 CJ라는 식품 CJ. 기업인데 아. 이제 냉동 피자 본인 것들을 이제 빼시고 저희께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극장에서 이제 피자를 파는데 네, 그 정도로 이제 제품의 퀄리티 면에서는 확실히 저희가 시장에서 차이를 인정받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저희가 2018년도, 19년도에 사실 도우를 만들었던 방식이 그 냉동 피자 만드는 방식이랑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장에서 먹었는데 약간 냉동 피자 같다라는 평을 많이 들었던 거죠. 근데 그게 도우가 혁신이 많이 되고 이제 재료들을 저희가 뭐 규모의 경제가 생겨서 더 좋은 걸 쓰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제품 퀄리티가 드라마틱하게 많이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싸고 뭐 조금 맛있는 피자 하면 사실 피자 스쿨도 있고 네. 피자 마루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좀 빠르잖아요. 네. 아닌가요? 일단 빠르기에 그런 대해서 공격인 것같 당황하셨어요. 피자 이게 이제 뭐 좋아하시구나. 다른 회사들이니까 저도 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만드는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이제 그 일반적인 피자 레스토랑들은 다 매장에서 도우를 피고요.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조리하는데 저희보다는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가격들이 워낙 비싸져서 사실 뭐 5,000원, 6,000원의 피자를 먹을 수 있는 데는 이제 없어요. 네, 그거는 분명하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매장에 가서 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런 배달 테이크아웃 전용 매장들은 매장 앞에 테이블이 뭐 한 4개 정도 있지만 다 막 박스 쌓여 있거나 막 음료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고객들을 서빙하는 구조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테이크아웃이랑 배달 위주로 네. 형성된 레스토랑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차별점을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 피자 뭐 좀 혁신 어떻게 하면 뭐 도우를 빨리 만드는 그런 혁신을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만약에 지금 프랜차이즈니까 네. 이 가맹점을 하게 되면은 어디까지 해서 오는 건가요? 이 우리 입장에서는 네. 뭘 얼마나 줄어든 건가? 예를 들면 제가 고피자 무슨 여의도점을 차리고 싶다. 네. 그러면 저 가게를 얻고 프랜차이즈를 딱 냈어요. 네. 그럼 오늘부터 전 뭐 해야 됩니까? 뭐 어떤 방식인지. 교육을 받으셔야죠. 근데 교육 기간이 굉장히 짧고요. 저희가 5일 정도 이제 그 실습 교육 그 본사에서 5일 교육을 받고 매장에 나가서 5일 정도 실습을 하고 바로 창업을 하실 수 있는 10일짜리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요. 피자를 만든다고 하면 그냥 박스에 도우가 가져왔는데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와우. 네. 이렇게 와요. 예. 이렇게 옵니다. 냉동돼서 오나요? 네, 냉동돼서 옵니다.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면적이 넓기 때문에 해동되는데 한 15분, 20분이면 돼요. 상온에서. 그러니까 점주님들은 그냥 받아서 이제 나중에 쓸 거는 냉동실에 넣어놓고 냉동해놓고 해동해서 오늘 쓸 건 다 해동을 그냥 상온에 놓으십니다.
그러면 사실은 저는 여기서도 지금 피자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점주님들이 이거 까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물성이 단단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그냥 토핑해서 화덕에 구우면 끝입니다. 저거 그 바로요? 인도 바로. 음식점 가면 난이라고 주는 거랑 오, 비슷해요. 비슷하다. 좀 비슷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죠. 오, 비슷하다. 그래서 이게 파베이크 도우라는 게 한 70%에서 80% 정도 구워진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면을 보면 이런 그 브레드 셀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 안에 발효되면서 이렇게 예. 거미줄처럼 안에가 생겨서 이렇게 빵처럼 생긴다고 하는데 이런 게 이제 냉동 피자랑은 되게 많이 조직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매장에서 드셨을 때 요즘 유행하는 뭐 겉바속촉 그런 식감을 만들어주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만들어서 매장에서 직원이 뭐 직접 피거나 하는 그게 전혀 없다는 없습니다. 거죠? 저희 점주님들은 도우 만지는 법 모릅니다. 밀가루 반죽을 만져보신 적도 없고 매장에 밀가루가 없습니다. 도우 피는 거 많이 힘드셨나 봐요. 우리 정말 셰프도 뭐 이거잖아요. 돌려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러니까 그건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3주 정도 빡세게 하루에 4-5시간씩 일을 해야 잘 피게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처럼 인력 구하기 힘들고 이탈률이 높은 숙련공이 필요하다. 네, 그렇죠. 제가 피자 프랜차이즈에서 일할 때 제 옆에 있던 친구가 저랑 동갑이었나 1살 차이였나 그랬는데 제가 그때 27살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잘 펴요. 팡팡팡을 3번 하면 피는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사람이 될 수 있냐. 몇 년 했어? 그러니까 9년 했대요. 18살 때부터. 그러니까 월급 많이 들겠네. 그 아웃라이어의 법칙에 이제 만 시간을 충족하고도 남은 친구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없는 날엔 제가 만들어요. 와우. 지옥 그러면은 같았겠다. 빵꾸 나고 이제 도우가 울퉁불퉁합니다. 근데 그냥 토핑으로 덮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야. 잘못됐다고 생각한 거죠. 그럼 우리가 그 이태리 같은 CF 보면 이렇게 던지는 이런 분들은 장난이 아닌 분들이네요. 이렇게. 그분들은 이제 더 스킬이 기술자. 고도화된 거예요. 달인. 근데 이게 그 일반적으로 레스토랑에서는 좀 쇼맨십 때문에 이렇게 피는데요. 이제 일반 프랜차이즈에서는 그냥 다 바닥에 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테이블에 놓고 눌러서 핍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저도 안 해봐서 그냥 던지는 질문인데 네. 어렵죠. 눈빛이 어렵죠. 네 해봐라 하는 예, 굉장히 들고 있지도 못하세요. 강력한 확신을 가지신 눈빛이었어요. 들고 있지도 못하세요. 진짜 들고 있으면 이게 계속 흘러내리니까 네, 그냥 이렇게 홍두깨로 흐르는 좀 겁니다. 펴면 안 돼요. 이거 아니라는 안 거구나.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 철학이 다 담겨져 있는 게 이 눌러서 피는 건 좀 쉽지만 손으로 누르잖아요. 네. 그럼 이 안에 기공들이 다 죽어요. 납작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피는 이유는 한 번도 누르지 않기 때문에 안에 기공들이 다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더 맛있는 거네요. 그럼 더 맛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태리 사람들이 이렇게 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이 도우가 이야. 정말 이 과학입니다. 이건 생물이에요. 생물이라고요? 아니 왜냐면은 도우는 안에 그 이스트가 있잖아요. 예. 바로 효모가 있기 때문에 계속 살아 숨쉬고 있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애완도우. 그래서 2-3일이 지나면 못 쓰게 되죠. 쉬어서. 그리고 이게 시간이나 온도에 따라서 물성이 다 달라요. 근데 그게 되게 섬세한데 그거를 매장에서 대량으로 관리한다라는 게 사실은 되게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제반 설비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균일하게 관리해주는 냉장고라든지. 냉장고, 냉동고, 그다음에 프루퍼라고 하는데 발효해주는 기계까지도 있습니다. 네. 근데 고피자에서는 그런 게 필요 없이 매장에서 필요 없죠. 요거 뜯어갖고 바로 하면 네. 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네, 냉동고에 그냥 정말 뭐 요만한 냉동고에도 뭐 수십 개씩 들어가니까 이게 그냥 쌓아서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냥 상온에 꺼내 놓으니까 바로. 일단 그만큼 공간과 설비가 다 빠지는 거고 인력도 빠지고. 인력도 한 명이 통째로 빠지는 야, 거죠. 피자가 어려운 거구나. 네. 그래서 1인용 피자가 없었겠군요. 네, 기껏 이렇게 어려운 건데 맞습니다. 마치 공임은 똑같이 들어가요. LA 갈비 1인분 주세요. 그럼 안 팔아요. 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 받을 때 똑같은 거구나. 일반적으로 뭐 예전에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투자해달라고 하면 금액을 적게 요청을 드리면 좀 더 쉬울 것 같잖아요. 네. 투자자들이 저희는 뭐 미니멈 50억만 합니다. 미니멈 100억만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100억을 주시던가 이러죠.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50억을 하든 5억을 하든 1억을 하든 공임은 똑같다는 거예요. 투자 회사가. 네, 그러니까 이제 이왕이면 큰 금액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뭐 더 큰 VC들의 그렇지. 어차피 우리는 돈 튀기는 게 목적인데.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똑같으니까. 5천만 원 투자해줬는데 왜 리포트 안 내세요? 빨리 내세요. 뭐 이러고 있으면 답 안 나온다 이거죠. 피자는 똑같은 겁니다. 실제로 이 밀가루는
밀가루를 보통 변환할 때 돈으로 변환할 때 1g당 1원이라 그래요. 요즘엔 많이 올라서 거의 2원이 되긴 했는데 네. 어쨌든 피자가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피자의 도우는 한 300g에서 400g입니다. 그럼 돈으로 따지면 사실 500원, 600원이에요. 근데 왜 피자가 3만 원씩 하느냐? 이제 그 안에 그 공임이라는 게 녹아 있는 거죠. 물론 뭐 치즈도 있고 토핑도 있지만 이걸 만들기 위한 사람들과 설비, 그다음에 뭐 배달비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녹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1인분짜리 피자는 그것 때문에 안 만들어졌는데 네. 그 피자는 그거를 어떻게 한 거죠? 그럼 대량 생산해서 손이 덜 가도록 만든 겁니까? 뭐 요즘 표현으로 푸드테크인 거죠. 푸드테크를 통해서 그런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냈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더 섹시한 기술들도 많이 합니다. 뭐 기계공학, IoT, AI, 로봇 다 저희가 하지만 저희는 사실 제가 이거에 제일 열정을 가지는 이유는 이게 제일 덜 섹시하긴 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저희가 제일 많은 투자와 제일 많은 시간을 쓴 제품이에요. 더욱 네, 그래서 이 제품으로 저희가 뭐 극장에도 들어가게 된 거고, 저희가 뭐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들어가 있고요, 뭐 공항에도 들어가 있고, 이제 편의점에도 이제 편의점에서도 요만한 공간을 할애해서 화덕 피자를 바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요만한 테이블에서 만약에 프레시한 도우를 반죽해서 한다고 하면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이 도우와 저희가 만든 조그만 화덕으로 1평 내에서도 피자를 프레시하게 내보낼 수 있는 거죠. 5,000원에. 제가 프랜차이즈 열면 저거 받아서 토핑 넣고 우리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3분 후에 꺼내드리면 돼요? 네, 전자레인지는 아니지만 네, 아니에요. 화덕에. 별도로 화덕이 기계. 있어야 돼. 네, 전자레인지 큰일 나죠. 네, 그건 전자레인지를 만드세요. 냉동 피자 아닙니까? 냉동 피자. 아니 모든 음식은 난 전자레인지에서 하는데. 전자레인지 제일 싫어합니다. 네. 전자레인지가 제일 모든 조리기구 중에 예. 음식을 가장 망치는 조리기구고요. 그래요? 네, 전자레인지는 왜? 그 참 편리한데. 편리하지만 이제 실제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맛이 있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덕을 직접 만들었고요. 뭐 안에 온도가 300도, 400도까지 올라가는 직화 화덕입니다. 불이 있어. 불이 파이어? 있습니다. 직화입니다. 아, 파이어. 그래요? 자, 아까 개발했다고 하신 게 첫 번째가 그 도우고 네. 두 번째가 그 화덕이라고 네,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것도 뭐 조그만 1인에 어울리는 조그만 화덕인 건가요? 네, 그 화덕이 이제 일반적인 피자 오븐은 이렇게 한쪽에서 넣으면 한쪽으로 나오는 맞아요. 그런 형태의 네. 피자 오븐을 많이 쓰는데 그 방식은 헤어드라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헤어드라이기인데 엄청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열풍으로 피자를 익히는 거예요. 피자가 바닥에 닿지도 않고 공중에 떠서 열풍으로 이제 양쪽을 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화덕은 돌판에 피자가 딱 닿고 네. 옆에 직화가 몇천 도 되는 직화가 있으니까 훨씬 더 피자가 빨리 구워집니다. 그래서 이태리 가시면 피자 1분 30초에서 2분 30초만 굽습니다. 그 이상 걸리는 거는 그냥 주문을 처리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랑 맞춰서 드리려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덕에 들어가 있는 시간은 2분 정도입니다. 전자레인지 시간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그 화덕이 우리가 그 흔히 도자기 굽는 것처럼 이 거대한 이만한 이렇게 화덕이죠. 돼 있고 네. 삽 같은 걸로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밀었다가 그렇지. 삽으로 빼그는. 근데 그게 일반적인 건데 제가 처음 사업을 푸드트럭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푸드트럭 안에 그걸 못 넣잖아요. 네. 돈도 없었고. 근데 요만한 화덕을 팔아요. 소형 화덕을. 황학동 가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사서 이제 푸드트럭에 3대를 설치를 해놓고 전기도 불 켜는 화덕인가요? 아니요, 가스입니다. 가스로. LPG로 예. 켜는 예. 건데 3대를 놓고 제가 2016년에 1년 동안 장사를 잘했어요. 네, 하루에 뭐 500판, 600판씩 팔았습니다. 화덕 우와. 피자를 화덕 피자. 이 장사 하려고 네네, 고피자. 아, 똑같이 이름도 고피자, 가격도 4,900원. 1인용 피자로. 네네. 아. 지금이랑 완전 똑같은 거예요. 푸드 트럭 형태로 네. 1인 창업을 하셨다는 거죠. 네, 처음에.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화덕이 작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타원형으로 만든 것도 화덕에 최대한 많이 들어가게 하려고 네. 이제 아. 타원형으로 만든 거거든요. 4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불이 한쪽에서 나오는데 이 한쪽이 탑니다. 그러겠죠. 그럼 이걸 돌려줘야 돼요. 예. 그리고 이쪽에는 안 익어요. 불이 여기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럼 얘랑 얘를 바꿔줘야 되고 얘랑 얘 바꿔줘야 되고 계속 골치 바꿔줘야 돼요. 아프네.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이 붙어서 그 조그만 구멍 안에서 삽으로 계속 돌려줘야 돼요. 어.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제가 그때 그 알바할 때 경험했던 장인이 네. 우리 알바생들이 장인이 돼가는 거예요. 그 화덕을 돌려주는 거. 네, 막 여기 다 훈장으로 가득하고 화상으로. 그래서 이렇게는 확장을 못하겠다. 그래서 그냥 넣고 전자레인지처럼 네. 기다리면 나오는 화덕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고분이라는 걸 만들게 된 거죠. 그거 우리 길 가다가 왜 푸드트럭들 보면은 피자 말고 닭들 꼬치에 꼽혀서 이렇게 저절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돌아가잖아. 이렇게. 네. 그것도 사람이 안 돌리고 요즘에 저절로 맞아요. 돌아가던데요. 네. 같은 거죠. 근데 피자 이렇게 돌리면 다 쏟아지잖아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판이 도는 거죠. 아, 이 반대로 이렇게. 이 밑에 돌판 자체가 도는 겁니다. 불은 어디 있고요? 불은 한쪽에만 있고. 한쪽에 있고 또 돌이 돈다. 네, 맞습니다. 아, 이렇게. 네. 그리고 불이 전자레인지 같다. 맞아요. 그리고 화덕이 거 설명해 놨더니 전자레인지. 아니 맞아요. 저희가 그렇게 설명합니다. 전자레인지처럼 쓸 수 있다. 어쨌든 넣고 화덕 렌즈네, 화덕 렌즈. 예. 넣고 빼고 저희 자동 화덕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리고 또 화덕이 불이잖아요. 이게 전기가 아니다 보니까 얘를 제어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불은 순식간에 몇천 도를 갔다가 다시 빵도가 되거든요. 끄면. 그래서 이 이태리 화덕도 보시면 셰프들이 막 중간에 물도 뿌리고 뭐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기도 하고 뭐 바닥을 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화덕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사람에 의존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온도도 그냥 자동으로 껐다 켜졌다 하면서 정말 뭐 전자레인지처럼 쉽게 만든 화덕을 만든 거죠.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이상합니까? 먹을 수가 없죠. 일단, 네. 아, 그래요? 향이 안 이게 나죠. 색깔도 안 나고요. 아니 그 여쭤본 거예요. 그런 표정으로 답을 하세요. 뭔가 아닙니다. 뭔가 급발진. 급발진. 전자레인지에는 네. 급발진. 근데 고피자가 이런 기술력도 가지고 있지만 네. 또 특징적인 게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네. 반응이 뜨겁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은 저희가 40% 정도가 해외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인도랑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홍콩 이렇게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가 해외를 목표를 한 이유는 뭐 스타트업이니까 해외를 나가자 뭐 이런 것보다도 그냥 저는 맥도날드가 처음에 목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맥도날드는 뭐 누구한테나 물어봐도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이걸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지 않아도.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해외 나가는 게 너무 당연했던 일인 거죠. 그냥 맥도날드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뭐 시장을 들여다 보니까 국내는 경쟁도 너무 치열하고요. 전 세계에서 국내가 네. 외식 산업이 제일 치열한 나라입니다. 압도적으로요. 압도적인 네, 거예요. 압도적. 싱가포르의 6배. 와. 뭐 어떤 인덱스로요? 10만 명당 식당 수를 변환했대요. 아우. 네. 그래서 한국이 10만 명당 식당 수가 1,300개 정도. 싱가포르이 10만 명당 한 200개 정도. 2등이 싱가포르예요, 전 세계에서? 아닙니다. 2등이 제가 알기로는 일본인가 뭐 유럽의 어느 나라인데 2등도 한 800개 정도. 우리는 1,300개. 네, 그래서 한국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그냥 사람들을 만날 때 길에서 만나서 뭐 먹으러 갈까가 되잖아요. 네. 야, 뭐 먹지? 그냥 저기 가자 이게 되잖아요. 그게 사실 되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요? 뭐 먹지 그럼? 우리 집 오늘 뭐 있는데 대구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대구 식당이 많이 식당이 잘 없으면. 없어요. 그렇죠. 그럼 몰로 가거나 아니면 예약해서 가거나 해야 되는데 아. 한국은 야 뭐 먹을래 하면 식당을 안 보고 중식 먹자 한 다음에 중식당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 나라는 그치, 없죠. 있죠. 예. 정말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고 고령화되면 피자를 안 먹거든요. 그리고 인구가 실제로 줄고 있고 그랬을 때 저희도 어떻게 보면 대표님한테 이제 유니콘이 돼서 보답을 드려야 되는데 국내에서만 해서는 유니콘이 되기는 쉽지 않다. 해외를 무조건 뚫어야 된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피자가 나이를 들면 네. 잘 안 먹게 된다. 그러면 이 유니콘이 되기 위해서는 젊은 층이 많은 국가를 선정해서 가셨겠네요. 맞습니다. 대부분 신흥국. 네. 신흥국이고 GDP가 7% 이상 성장하는 나라들이 피자를 제일 많이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중위 연령이 43세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10년 후면은 47세, 또 10년 후면 50세를 넘어갑니다. 초고령화 사회고요. 지금 저희가 진출해 있는 인도, 뭐 인도네시아 이런 곳들은 28살입니다. 중위 연령이 26살, 28, 28. 그리고 인구의 뭐 70-80%가 다 30대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젊고 이 친구들이 이제 GDP가 지금 뭐 6,000불, 7,000불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면서 서구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거든요. 그 서구화를 상징하는 음식이 피자입니다. 피자를 자기의 네이티브 푸드처럼 받아들이는 게 약간의 문화가 돼요. 네, 저는 89년생인데 저 초중학교 때 피자헛 가는 게 되게 큰 행사였고 되게 자존감이 올라가는 가족 이벤트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동남아 국가들에서는 피자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우리처럼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길거리 음식 아니라 네. 좋은 음식으로. 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의 또 이제 특징이 한 번 소비할 때 크게 하는 걸 부담스러워해요. 가처분 소득이 많지 않으니까. 뭐 예를 들어 한국은 뭐 샴푸도 뭐 1리터가 기본이라면 그런 데들은 300리터, 500리터짜리가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자도 한 번에 큰 게 아니라 나눠서 쪼개서 먹는 옵션이 생각보다 있어야 되게 된다. 괜찮은 거죠. 네, 그래서 1인 피자 옵션이 오히려 해외에서는 더 그냥 표준처럼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인도에도 저만한 피자 팔아요? 사이즈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온 가족이 나눠 먹어요? 저걸? 아니요, 보통 이제 인도는 항상 가족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데요. 보통 뭐 4명이 오시면 피자 3판, 그다음에 뭐 사이드 메뉴, 그다음에 뭐 커플이 오면 피자 한 판에 뭐 사이드 메뉴 이런 식으로 이제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 판씩만 팔면 옵션이 적은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피자 시장에 대해서 조사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1인 피자가 있으면 먹겠다라는 사람이 80%예요. 근데 실제로 까보면 혼자서 피자를 먹는 사람은 8%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보면 너무 비싸서, 너무 커서, 다양하지 않아서 이 세 가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먹을 때 한 메뉴로 이제 맞아. 물릴 때까지 먹어야 되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감자 피자 하나 네. 시키면 다시는 감자 먹고 싶지 않지. 혼자 먹으면. 너무 많아요. 너무 커. 그럼 이거 어떻게 크게 먹어? 3만 원짜리 한 판이면 혼자 먹기는 좀 그렇고 둘이 시켜 먹기도 조금 애매하긴 하죠. 그리고 둘의 식성이 꼭 갈린다 거기서. 그래서 반반이 나오나 반반 보다. 피자. 반반. 네, 반반 요즘 피자. 반반 피자 많이 나오고 그리고 재밌는 게 이제 세 분이서 피자를 시켜 드신다라고 하면 물어보실 거예요. 아마 여쭤보겠죠. 뭐 드시고 싶으십니까? 하면 선택하시는 걸로 통일이에요. 맞아. 네, 근데 저희 매장에 오면 예. 각자. 나는 불고기 피자, 너는 페퍼로니 피자, 이제 햄버거 주문하듯이 똑같이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옛날에 외국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미국은 엄청 싸잖아요 피자가. 우리나라만큼 큰 피자도 10불이면 그쵸, 예, 먹을 수 예. 있거든요. 네. 근데 그 10불짜리를 혼자 먹더라고요. 맞아요. 진짜로. 네. 1인이 1피자였어요. 그래서 피자를 같이 먹으러 가면 나눠 먹는 줄 알았는데 혼자 시키고 기다리는 거야. 너 시켜라 이렇게. 친구가 덩치가 좀 있었나 봐요. 아유 근데 진짜 그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던 적이 각자 한 있는데. 판씩. 각자 그럼 한 걔네한테는 그게 밥이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주식이어서 네, 확실히 미국 사람들 포션, 뭐 유럽 사람들 포션이 크죠. 주식 아니라 뭐라도 어떻게 한 판을 혼자 먹냐 인간이. 아, 인간 맞아요? 진짜로. 조심하셔야 돼요. 10대 친구들이 한 판 먹습니다. 한 판을? 나이가 드셔서 그래요. 라지 사이즈 한 판 먹어요. 10대 친구들. 저도 한창 때는 나도 한창 때 있었는데 그렇게 안 먹어. 이프로님 한창 때는 파전 한 판 혼자 드셨어요. 아 파전. 파전은 또 사자는 비 오는 날 먹으면 혼자 먹을 수 있어. 네. 막걸리랑 같이. 근데 윤 대표님 지금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해외로 어떻게 보면 진출하거나 아니면은 정체성 자체를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 쪽에 좀 두고자 하는 그런 업체 기업으로 보이거든요. 예. 이런 측면이 투자할 때 좀 굉장히 만족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뭐 국내 기회보다 이제 해외까지 같이 한다고 하면 이제 시장 크기가 훨씬 커지니까 좀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더 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투자 관점에서는 좀 더 매력도가 좀 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워낙 초기 기업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소위 말해서 뭐 2루타 뭐 단타 2루타 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찾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홈런 뭐 장외 홈런 뭐 그랜드 슬램 뭐 이런 거를 칠 수 있는 회사를 이제 찾는 게 저희 직업이거든요. 그럼 이제 아무래도 해외 기회까지 같이 노린다고 하면 이제 그런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 비전 자체가 예전에 그 유명한 투자가 투자했다는 그 던킨이라든지 예. 그러니까 아예 전설적인 식품 그런 음식료 요식업 회사들이 있잖아요. 예. 뭐 그런 거를 꿈꿀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어떻게 예. 우리 맥도날드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맥도날드 그 초기 창업 그 스토리를 담은 다큐 같은 영화가 있어요. 파운더스라고. 그래서 그 영화를 이제 보시면 수많은 52세에게 희망을 주는. 그죠. 네. 네. 그래서 사실 보면 뭐 52세에 출발했대요. 네. 맥도날드가요? 네. 52세는 햄버거가 소화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아니 본인이 먹었다는 게 창업을 했죠. 창업. 밀크쉐이크 기계 팔러 네, 다니다가 영업사원. 아니, 이 회사는 왜 밀크쉐이크 기계를 5개나 달라고 그래? 도대체 어떤 곳이야? 갔더니 햄버거 잘 팔리길래 그렇게 되는 그래서 거잖아요. 또 네. 이 나이에 2% 나이. 햄버거를 시스템화해서 파는 걸 보고 그거를 이제 이제 그거를 혁신하는 네, 거죠. 이렇게 프랜차이징을 해야겠다 이제 우와. 창업자가 생각을 그 했죠. 재밌는 게 그러니까
맥도날드 이전에도 햄버거는 존재했잖아요. 사람들이 먹었고. 근데 네. 그 전에는 뭐 집에서 이렇게 구워서 먹거나 아니면 뭐 어디 식당에 가면 주문을 하면 뭐 셰프가 만들어서 주는 그런 음식이었는데 요리였는데 예, 요런데 이제 맥도날드가 생기면서 그걸 이제 시스템화해서 배치 프로세스를 한 거죠. 이제 한쪽에서는 고기만 굽고 한쪽에서는 재료 만들고 그래서 그거를 한쪽에서는 포장만 하고 그래서 이제 창구에서 나눠주고 그걸 시스템을 만든 회사가 이제 맥도날드였거든요. 그래서 고피자도 보면 뭐 당연히 피자라는 음식은 뭐 몇백 년간 존재를 해왔고 네. 근데 이제 고피자가 이런 프로세스 그다음에 1인용 이런 거에서 혁신을 해내고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되게 뭐 미래가 창창하다. 그럼 진짜 맥도날드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투자를 했죠. 다 했네요. 우리- 이제 우리- 저 도우도 만들어서 보내서 화덕에다가 굽기만 하면 착착 나오니 네. 뭐 작은 피자도 만들어지고 사람들은 좋아한다고 하고 뭐가 고민이에요 요즘엔? 다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맥도날드는 70년이 걸렸거든요. 네. 지금 매장이 맥도날드가 38,000개 정도 있는데 저희한테는 70년이 없죠. 그러니까 요즘 기업들은 훨씬 더 빠르게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10년 안에 할 수 있을까? 우리도 매장 10,000개 이상을 그런 고민을 제일 많이 하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물론 저희가 해외 사업도 직접 하면서 뭐 해외에서 정말 피를 철철 흘리면서 하고 있지만 그걸 근본적으로 시간을 단축하고 실시간화 해줄 수 있는 기술들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매장을 관리를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슈퍼바이저가 가가지고 이제 체크리스트 보고 네. 피자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면 먹어보고 잘하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어요. 근데 그 데이터가 과연 정확할까요? 뭐 피자를 한 달에 3,000개씩 파는데 그 슈퍼바이저가 가서 한두 개 먹는다고 그게 어떻게 정확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것들을 이제 슈퍼바이저들이 물리적으로 가서 한 땀 한 땀 이제 그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가기에는 시간도 많이 없고 지금은 노동력이 너무 비싸졌다. 그래서 이거를 실시간으로 우리가 보고 문제되는 것들만 바로바로 개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각 매장에서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AI를 개발을 3년 전부터 시작을 한 거죠. 뭐 하는 AI예요 그럼? 비전 기반의 AI고요. 이제 그 제품의 이름은 AI 스마트 토핑 테이블인데요. 토핑 테이블인데 네. AI 스마트만 붙은 겁니다. 그래서 위에 카메라가 있고요. 이제 음. 카메라가 도우가 올라오면 이제 카메라가 켜져요. 저절로 그 도우를 인식해서. 그래서 그 주문과 매칭을 하는 거죠. 주문은 레시피는 A, B, C, D 순서로 만들어야 된다를 이제 얘는 알고 있는 거고 네. 사람이 그거에 맞는 순서와 양과 면적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사에서 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의도점에 뭐 철수라는 친구가 불고기 피자를 80점짜리밖에 못 만들었다. 그리고 매뉴얼대로 하는지. 네, 페퍼로니 피자는 100점짜리로 만드는데 불고기 피자는 70점밖에 못 만들었다. 이것도 저희는 다 추적이 가능. 뭘 빼먹는다든가 네. 순서를 그러면은 바꾼다든가. 그 본사에서 전화가 오나요? 야야야 빼. 야야야 78번 피자 실시간으로- 빼. 네, 실시간으로 노티파이도 기계가 해줍니다. AI가. 그래야 이게 제품이 나가기 전에 예방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만들고 있으면 여기 점수가 뜨는 거네요. 78점 이렇게. 당신의 점수. 페퍼로니가 3장 더 들어가야 돼. 다음 부족하다. 단계로 넘어갔으면 안 오. 됐어. 이제 알러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실시간성도 있고요. 어차피 슈퍼바이저들이 매장을 돌긴 돌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가기 전에 어디부터 가야 될지 그리고 가서 누굴 만나야 될지 그 누구한테 어떤 메뉴를 교육해야 될지를 미리 알고 가는 거죠. 그럼 외식업의 패러다임이 저는 관리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프랜차이즈업은 파인다이닝이나 레스토랑이랑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음식을 최고 맛있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맛있게 만든 음식을 균일하게 똑같이 나가게 하는 게 프랜차이즈 매장들의 가장 본질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하기 위한 제일 좋은 기술들이 무언지를 저희는 연구하고 개발하고 적용하는 일들에 되게 많이 투자를 매번 하고 할 있는 때마다 거죠. 이렇게 체크해서 네. 오랜만에 가면 야 네가 그 페퍼로니 할 때 맨날 페퍼로니 빼던 그 친구구나. 그렇죠. 그게 가능한 거죠. 좀 왜 그러니? 가장 부족한 매장부터 바로바로 갈 수도 있고. 이거 도어 테이블 말고요. 애들 학습 테이블에는 뭐 적용합니까? 아 왜 직원 테이블에 두시죠? 72번 직원? 졸지 마세요. 그거 바로 뜨고 카메라를 이렇게. 애가 책상에 앉으면 자동으로 카메라가 돌기 시작하면서
수학 문제 3번을 못 풀고 너무 있네. 답답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하는 삐, 스타트업들도 삐. 요즘 많아요. 그러니까 음식의 퀄리티만 비전으로 체크해서 이제 그 서비스 퀄리티를 컨설팅 해주는 스타트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한테는 그게 이제 하나의 영역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전선이 넓다고 말씀드렸던 게 맞아. 그런 그런 부분이고요. 거 있어. 저희도 이제 이 비전 기술을 그냥 피자에만 그러니까 이 토핑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있어. 화덕에서 맞아. 나오면 또 한 번 촬영을 해요. 음. 그래서 이제 구워졌는지에 대한 제대로 됐는지. 파이널 퀄리티 체크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매장이 몇 판 팔았는지도 저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나중에 저희가 글로벌로 뭐 가맹점이 뭐 예를 들어 정말 5,000개 이상이 되면 그게 되게 큰 문제예요. 삥땅. 가맹점주들이 삥땅. 혹은 법인 가맹 사업자들이 몇 판을 팔았는지를 추적하기 위해 서로 톰과 제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뭐 컵을 세기도 하고요. 베스킨라빈스는 네. 이걸 산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 뭘요? 통을. 통. 통만 세면 되지. 이 통을 그래서 친구 왔다고 통을 못 준다 그랬어요. 네, 통을 세서 못 주죠. 파인트 이런 거 네, 하나. 커피 이렇게. 브랜드는 컵을 못 줘요. 아. 이 컵으로 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컵 개수로 얼마의 추정 매출을 해서 이제 추정으로 이제 얼마를 팔았겠구나 그거에 로열티를 먹이는 건데 저희는 이제 그냥 어떤 피자 팔았는지까지 다 나오니까 어차피 모든 피자는 화덕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의 관리 측면에서도 2달 뒤에 인도 가보시면 옆에 화덕 따로 자기들이 만들고 있고 막 이러는 거 사람 손으로 이러고 있고 옆에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이쪽에서 주고 있고 이렇게 삽으로 퍼서 어차피 AI보다 거기 사람이 싸니까. 아, 너무 하고 웃긴다. 이렇게 앉아도 되잖아 이건. 쉽지 않네요. 아. 그러기엔 매장이 작습니다. 아. 뭐 하나 뭐 더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뭐 인도야 뭐 길바닥에다 이렇게. 아니 근데 대표님 아까 제 말씀 중에 네. 해외 사업이 피가 철철 흐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해외 사업은 지금 좀 적자가 심각하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제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아. 의미입니다. 오히려 사실 해외 사업이 지금 손익구조에는 손익구조는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이 저희가 5월, 6월에 흑자 전환을 했고 인도도 7월 달에 이번 달에 이제 흑자 전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국내 이제 모든 R&D와 뭐 마케팅, 브랜딩 이런 것들이 다 핵심 그 조직들이 다 있어서 국내 손익보다도 해외들이 빨리 턴어라운드를 하고요. 해외는 그냥 가게 열고 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이렇게 직영으로 해외 진출해서 돈 번 외식 기업이 거의 없어요. 국내 사례 중에. 왜요? 그 뭐 해외 진출이 그만큼 어려운 거죠. 음식을 가지고. 비용이 일단 많이 들겠죠. 그 처음 갈 때 비용이 되게 많이 듭니다. 저희는 물질적인 재화의 이동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매장 하나를 열어도 모든 토핑 재료 40, 50개 다 들어가야 되고 컵, 휴지, 물티슈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세팅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외식업들이 그걸 다 한국에서 처음에 다 가져가요. 예. 그러니까 비용 때려 붓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하나를 잘 만들어요. 근데 그걸 만든 에이스 팀이 빠져요. 한 6개월 있다. 예. 그럼 그 매장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 다음 매장 내고 다음 매장 내고 하려면 또 이 별동되는 그걸 내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데들이 인력의 이동이 필요한데 우리는 재화 이동만 하면 되니까 상대적으로는 그런 유리하다. 거고 예. 이제 피자라는 아이템 자체도 워낙 글로벌 푸드니까 뭐 새로운 교육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인타운이나 뭐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장사를 하지 않고요. 99%가 다 로컬 사람들입니다. 그냥 피자인데 싸네? 빨리 나오네? 맛 괜찮네?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소비가 되고 근데 거기에 K 키워드가 들어가면 이제 조금 더 재밌어 하는 거죠. 프랜차이즈는 해외에서는 안 하시는 이유가 저희가 있어요? 홍콩은 프랜차이즈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프랜차이즈 모델은 되게 좋은 모델인데 원래는 맹점이 하나 있어요. 프랜차이즈 점주님들이 돈을 못 벌어도 본사에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주님이 돈을 잃어도 본사는 돈을 잃지 않아요. 도우만 팔면 되니까. 네, 그냥 근본적인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뭐 여러 그런 분쟁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외로 나가면 관리 이슈가 더 도드라집니다. 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해외에 대부분 마스터 프랜차이즈로 진출을 하게 되면 좋아요. 왜냐면 한 번에 목돈이 들어오고 알아서 몇 년 안에 매장 오픈 몇 개 한대. 안 할 이유가 없죠. 보냅니다. 근데 가서 관리를 제대로 하느냐?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또 관리에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중요한 시장들의 대부분 직영으로 하는 거고
홍콩을 프랜차이즈로 했던 이유는 저희 주주분이 거기에 계셔가지고 주주분이 내가 하겠다. 네, 하고 싶다. 이쪽 내가 쪽은 그래서 좀 특수 케이스로 네, 이제 홍콩은 열어드린 부분이 관리가 있습니다. 잘 안 되니까 네. 원격이라면 똑같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직영 구조. 그렇죠. 직영으로 가도 네. 그 직원 믿어야 되고 네. 거기에 프랜차이즈를 줘도 그 점주 믿어야 네. 되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정성적인 분야로 들어가는 건데요. 내 거잖아요. 네. 저희 투자금이 들어가고 그렇죠. 우리 직원이고 우리가 음. 월급 주는 직원이니까 음. 마스터 프랜차이즈 한 번 볼 때 이거 10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인도랑 싱가포르를 분기마다 가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사람이 신경 쓰고 이 정말 뭐 스타트업들이 다 어떻게 보면 실패하지 말아야 되는 되게 성실한 노력들로 만들어지는데 해외 사업도 저희는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럼 하여튼 글로벌 맥도날드를 꿈꾼다. 맥도날드 피자계 맥도날드. 맥도날드 그러면 또 떠오르는 그 캐릭터가 있고 사실 모든 그 어떤 햄버거나 요식업에는 뭐 이렇게 수염 있는 할아버지도 있고 네. 다들 떠오르는 캐릭터들이 좀 있거든요. 네. 이 모자 쓴 뭐 네. 이런 할아버지에서부터. 네. 그럼 혹시 미시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피자에서도? 뭐 캐릭터가 있긴 한데요. 네, 이 친구가 있는데 대표님 아직- 자체가 캐릭터죠. 아직까지는 자리는 못 잡았고요. 그 뭐 해외 매장에 가면 제가 다 붙어 있습니다. 아 진짜. 본인이 붙어 계세요? 제가 그걸 의도한 건 아니고, 네. 하긴 아니 제가 푸드 트럭에서 일하는 그 사진이 예. 이제 고피자의 히스토리를 설명하면서 고피자는 이런 역사를 갖고 태어난 브랜드다. 이제 이러면서 그 모습이 있고요. 사장님 사진도 있고. 네, 제가 푸드 트럭 위에서 이렇게 박스 들고 있는 모습이 있고. 저런 분 오시면 조심해라. 직원들끼리는. 그래서 사장이다. 인도랑 싱가포르의 저희 매장에 저도 올해 이제 처음 가본 매장들이 많은데 네. 팬데믹 끝나고 가는 즉시 직원들이 다 알아요. 알아봤어. 오. 아니, 생각해보면 그 맥도날드도 그렇고 그 원래 그 할아버지 그런 분들 옛날에 창업자시거나 그 네. KFC도 네, KFC 네. 할아버지 그 옛날에 창업자실 테니까 네. 그럼 뭐 네. 고피자 잘 되면 본인을 이렇게 그렇게 네. 만들어서 네. 그러니까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필요하면 다 갖다 써라. 아, 가게 앞에. 내 얼굴 눕기 떠서 써라. 그러니까 해외 CEO, 해외 팀들이 그냥 뭔가 이국적인 느낌이 들 때 제 얼굴을 잘라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그 소비자 브랜드로서 이제 한 4년밖에 안 됐거든요. 엄청 어린 브랜드예요. 근데 그런 뭐 캐릭터나 뭐 징글이나 이런 것들이 자리 잡으려면 사실 어느 정도 기반이 다져져야 그런 것들이 소비자들한테 이제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노력들을 막 시작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고신 좋아하세요? 저한테 고시냐고. 고피자. 그럼 고피자의 고가 고씨가 아니면 왜 고입니까? 지오입니까? 네, 아이고. 네. 아 그래요? 그렇죠. 먹고 가라고. 높은 피자. 아이 정말 저 피자 고피자. 아 가능하지 않습니까? 다 가능하네요. 윤필구 네. 대표님은 옆에서 쭉 들으시면서 그래? 나도 몰랐던 건데. 야, 내가 이런 데 투자했어? 아, 몰랐던 스토리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 표정이에요. 예, 아까 그 뭐 이렇게 기공이 빠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저는 뭐 이런 거 돌리는 거 보긴 봤지만 뭐 그게 그 이런 이유엔 지금 전혀 너무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뭐 피자를 전 모르니까. 요즘도 좀 드셔보세요. 피자? 고피자? 아예 뭐 직원들 데리고 가서 먹기도 하고요. 그때 예. 2018년보다 확실히 맛있던가요? 확실히 맛있어졌고 제가 뭐 이렇게 수시로 배달도 이렇게 시켜봅니다. 그럼 네. 이제 배달 속도나 퀄리티 같은 거 체크해보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시켰는데 네. 그때 안 왔죠 배달이. 그래서 제가 진짜. 주문을 취소를 한 거예요. 돈 빼. 돈 빼. 그래서 바로 주문이 취소됐다는 걸 캡처해갖고 보낸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배달을 갑자기 땀이 했는데. 나서 아니 제가 그 얼마 전에 윤필구 대표님 사모님을 뵀어요. 네. 근데 사모님이 제가 딱 자리에 앉자마자 그 저희 매장 한티에도 저희 매장이 있거든요. 근데 대표님 한티에 근처에 이제 거주를 하시는데 한티점에 사람이 별로 없던데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뵙자마자 식은땀이 엄청 났죠.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는 손님이 이제 코로나요. 네. 코로나여서 이제 매장보다는 네. 이제 그때 배달을 많이 그래서 시키는. 이제 주주분들이 어떻게 보면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그냥 주주분이나 주주분의 친구나 가족들이 시킬 수 있다 보니까 좀
힘들긴 합니다. 그렇지. 그러네. 그렇죠. 바로 뭐 가서. 어느 매장 가봤는데 별로던데 약간 막 이렇게 하면 어느 매장이지 막 시어머니 분들이 좀 많을 수 있는 그런 그리고 평가하기 되게 쉽죠. 예, 그냥 요즘은 먹어보고 하죠. 별로던데 이렇게 하면 그냥 평가 끝나버리니까. 지난번에 차가게 식어서 왔어. 뭐 이런 거 한마디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AI로 이제 네. 한두 건씩 잡기 시작했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주주분들이 뭐 지금 무슨 매장에 갑자기 가고 계시대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막 내부에서 막 야 어떻게 그 매장에 지금 누구 있냐 막 이거부터 해서 이제 비상이 걸리는데 이제 그 AI 토핑 테이블이랑 그 고분 쪽에 카메라가 달려 있으니까 그걸로 보고 그 전에 나간 피자들이 퀄리티 괜찮네. 야, 치즈 한번 덮으려 빨리 그렇게. 아니 AI가 진짜 부인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일 수 있겠네요. 이따가 주주가 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토핑을 봐 이렇게. 네. 그런 것도 이름 저희가 비싸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주는 아니지만 고객들이 원하는 토핑을 선택했을 때 지금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크루한테 얘기를 안 해줘도 이제 토핑 테이블에 불이 뿅뿅뿅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 커스터마이즈된 오더를 비대면 상황에서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누르면은 바로 받아. 네, 그게 이제 그대로 토핑 순서까지. 왜냐하면 이게 대면을 하는 순간 뭐 코로나를 떠나서 사람의 노동력이 거기로 다 일이 가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얘기하다가 피자를 못 만드니까 맞아. 저희는 그거를 차단하고 기계적으로. 네, 피자를 만드는데 이제 노동력을 쓰는 거죠. 재무 상황은 어떤 상황이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시리즈 C 펀딩을 하고 있고요. 뭐 시장 상황이 힘들지만 이제 뭐 기존 주주분들이 다 이제 팔로원도 약속해주시고 또 잘 모아서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돈은 어떻게 뭐 손익계산서는 예,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은 현재 뭐 월 손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내년 7월 정도에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그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핵심이 저희 도우 공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는 이제 도우로 돈을 버는데 도우 공장이 자동화된 지 이제 한 2주밖에 안 됐어요. 이게 안정화가 되면 저희가 뭐 도우 단가를 어느 정도 더 이제 마진 폭을 확대해서 이제 그 도우에서 사실 돈을 벌어야 되죠. 그래서 점주님들한테는 오히려 여태까지 저희가 큰 금액 바라지 않고 점주님들이 100개까지 가는데 저희가 지원을 많이 했고요. 이제 점주님들의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서 우리 생산 단가를 돈을 낮춰서 낮추면, 프로핏 마진을 만드는 그런 형태로 하고 해외도 이제 올해 막 BP를 찍기 시작해서 네, 훨씬 더 이제 내년에는 저희가 손익 구조도 많이 개선이 되는 도우의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많이 노동력을 만들면- 줄이는 겁니다. 공장에서.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도우 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이거를 공장에서 대신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비쌌죠. 점주님들은 그냥 반죽을 받는 것보다. 그렇죠. 근데 이제 도우 공장도 저희가 자동화를 하고 그 피는 거를 자동화하는 기계를 저희가 다 직접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공장에 들어가는 설비들도 저희가 다 만들어서 똑같은 제품이 나오지만 자동화 생산할 사람을 수 덜 있게. 쓰게. 네,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도에도 도우 공장이 따로 있다면서요? 네, 네. 그 인도는 이제 사람이 뭐 시급이 800원 정도라서 그러니까 다 사람이 만들어요? 거의 이제 웬만한 건 사람이 하고 이제 굽는거나 뭐 발효하거나 이제 냉동하거나 이런 설비가 필요한 것만 설비를 합니다. 인도에서는 반대네요. 기계를 어떻게 하면 사람으로 바꿀 수 있을까가 거기는 비용 절감의 핵심이. 이게 도대체 뭐 해주는 거야? 비싼 기계 치워. 사람 2명 더 넣어. 공장에서는 그래요. 공장에서는 그 실제로도 대기업들도 웬만하면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건 사람이 제일 좋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고요. 다만 이제 기계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 매장에도 AI가 똑같이 들어가는데 네. 퀄리티 컨트롤 면에서 사실은 한국 알바생들보다 조금 노동력이 떨어지기는 합니다. 뭐 시급이 싼 만큼.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동일한 퀄리티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동일하게 AI나 파베이크 도우나 저희 로봇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인도에서 만드는 도우는 원가가 쌉니까 그럼? 훨씬 쌉니다. 그럼 그도 수입해 오는 게 낫지 않아요? 역으로? 비행기값이 더 들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약간의 퀄리티 차이가 있습니다. 인도 현지 밀가루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제분 기술이 한국이 굉장히 뛰어난 나라거든요. 그래서 제분이 잘 돼 있는 밀가루랑 인도는 되게 거친 통밀에 가까운 밀가루입니다. 그리고 뭐 한국은 뭐 강력분, 박력분, 뭐 중력분 다 있고 강력분 안에서도 카테고리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는데 인도는 그냥 밀가루. 예요. 그냥 뭐 없어요 구분이. 사면 그냥 뭐가 들어있을지 잘 몰라요. 실제로 배치마다 다 달라요. 그걸로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피자도 그걸로 만들고 만들어야 뭘 되다 만들고. 보니까 야.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만든 아까 그 비법
가루 프리믹스라는 걸 그건 다 수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밀가루의 부족함을 해외 전용 프리믹스로 좀 상쇄를 시키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장난이 아니구나. 피자가 그래서 이게. AI도 별로 필요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 게 AI 치워 사람 2명이 이렇게 보면서 셋하고 이쪽 이게 더 싸지 않을까.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네, 그 인도 식당 가면 이제 그것만 그러니까 포장 나갈 때 뭐 필요한 거 챙겨주는지, 그러니까 케찹이랑 휴지 넣는지 체크하는 직원도 있고요. 우와. 문만 열고 닫고 하는 직원도. 아니, 저희 매장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호텔 가시면 화장실마다 사람이 수건을 들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은 그냥 수건 건네죠. 수건 주는. 우리도 엘리베이터 걸 있었던 게 네. 얼마 전이에요. 똑같아. 우리도 뭐 있었죠. 그 오라이 기장과 그것도 하고, 오라이 하면서 그럼, 문 두들기만 그럼. 버스 출발하던 때 있었죠. 그럼. 두 분씩 탔던 에이.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앞에 언니 한 명, 뒤에 누나 한 명. 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시작하고 그렇게 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고피자의 임재원 대표님 그리고 빅베이슨 캐피탈의 윤필구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음. 피자잖아요. 네. 쏩니까? 그래서 쏩니다. 와. 33분께 쏘는데요. 네, 댓글 아유, 많이 괜찮다. 많이 남겨주시고요. 피자는 괜찮네. 페퍼로니 피자. 페페로니 피자. 네, 제가 랑- 윙도 같이 나갈 겁니다. 맞아, 버팔로 윙. 네, 윙이랑 음료까지. 세트로. 아, 세트로. 네, 세트로. 네. 어떤 분들한테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은 또 추첨을 통해서 33분에게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좋아요하고 구독 꾹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